간단하게 오늘 증시 여건 말씀드리면 아까 텔레그램에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느끼면은 대략적으로 단기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하기에는. 오늘 한번 보시죠. 일단은 메타에서 뭐 라마3인가 뭐 해서 AI 새로 새롭게 펼쳐냈는데 메타 쪽이 아마 목요일 날인가 시작 발표되는데 그게 아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고는 거 희망하는 거죠. 또 대만 쪽에서 또 지진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강도 뭐 4, 뭐 해갖고 한 5회 정도 났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리스키하거나 그렇지 않아 보이던데 보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저도 오늘 뭐 이렇게 좀 더 샀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시장 분위기는 좀 돌아설 것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개인 판단이니까요. 아이고 정신이 없네. 아 이거 뭔 얘기하려다 또 얘기했네 이것도. 해성 DS가 이제 최대 고객사가 3개사잖아. 인피니언, ST마이크로 그다음에 NXP. 근데 거기 있는 매출 23년 4분기까지 해서 딱 정리해갖고 해성 DS하고 매출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오늘 시간이 좀 안 돼갖고. 그래서 일단은 설명회 진행한 다음에 내일 정도 해서 다시 한번 그 텔레그램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XP는 이번 주 금요일인가 실적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또 길었는데 해성 DS는 이제 차 기판 업체 이제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해성 DS의 매직 패키지 기판은 주로 PC하고 서버용 DRAM향으로 공급되고 있고 패키지 기판은 다른 패키지 기판 업체들과 달리는 스마트폰향 매출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판 업체가 이제 5개 정도 있는데 이스페터시스는 MLB라 그래갖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판 업체는 아니죠. MLB 업체고. 잠깐만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기판 업체는 4개사로 이제 추정될 수 있는데 국내 상장사에서는 코리아 서키트, 신텍, 해성 DS, 대덕전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나 뭐 LG이노텍도 있긴 있는데 순수한 퓨어 기판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쪽은요. 그래서 근데 해성 DS하고 대덕전자하고 신텍하고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해성 DS 별도, 나머지 3개 별도 이렇게 묶어서 별도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성 DS는 이제 메모리 쪽의 기판 쪽으로 캐파 확대 주력하고 나머지 3기사는 비메모리 쪽 기판에 캐파 확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성 DS는 또 차량용 리드 프레임 및 주력이에요. 그래서 차량용 전방 산업이 차량용 전장 쪽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차량용 전력 반도체 기판인데 이거는 매출 비중이 올라왔자 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성 DS의 차량용 리드 프레임 고객사는 인피니온, NXP, ST마이크로고 글로벌 상위 5개사 중에 3다의 고객사를 기반으로 상장인 이후에 외형 성장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이쪽 차량용 쪽으로 전체 매출 비중이 4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사의 업황이나 매출 추이가 해성 DS의 매출 추론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존 3개사 이외에 이제 또 차량용 고객사가 전장용 반도체 기업인 이제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온세미컨덕터하고
르네사스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는 신규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전략 반도체 쪽에 이제 기판 쪽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매출이 캐파가 올라갔자 300억밖에, IR 분하고 통화하니까 300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전에는 신규 스토리로 이렇게 고려를 했었는데, 크게 고려 크게 고려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다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전략 반도체는. 이거는 많이 설명을 한 3-4번 드렸었는데, 신규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런 뭐 반도체 용어를 잘 모르겠다 설명 좀 한번 해달라고 하셔갖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A라는 거는 이제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엔비디아의 이제 GPU잖아요. GPU.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려서 GPU, CPU 뭐 그런 거, 빅메모리, 메모리 관련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AP 뭐 그런 것들. HBA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이 GPU를 만들려고 하면은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에서 일명 AI 반도체라고 했죠. HBM은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잘 아실 테고,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관련해서 점유율 1위고, 삼성전자가 2위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위라고 오늘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24년도 예상으로는 SK하이닉스가 55%고, 이거 40%대까지 올라가고, 나머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다고 트랜스포스에서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공유 드려볼게요. H100 GPU, 엔비디아의. 이건 뭐 다 아시죠? 그래서 HBM의 필수적인 후공정 패키징인데, 반도체 패키지는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전공정에 이어서 테스터와 함께 전자기에 맞는 형태로 제작하는 후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고 외형을 가공해서 제품하는 필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공정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패키징 방식이 있거든요. 패키징 방식 기억하시면 되시고, TSV는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는 그냥 간략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패키징의 구조를 보시면은 맨 밑에 이제 시스템 마더보드라고 PCB 있고, 외부 연결 루트하고 캐리어 패키지 PCB 등급 있고, 웨이퍼 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부에는 연결 통로하고 내부 연결 통로가 있는데, 패키지의 내부 연결 형태로 구분하면은 와이어링 타입하고 펌프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키지 외부 연결 타입이 있는데, 리드 프레임과 볼 그리드 어레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리드 프레임이 있거든요. 지네발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볼 그리드 어레이는 이렇게 범프 해서 동그란 볼 형태의 범프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드 프레임 방식은 해성 DS 이제 주력 배출 제품 이 리드 프레임 방식이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시고, 뒤에서 그림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와이어 이제 패키징 구조도는 이거 내부 연결 방식이거든요. 와이어링 방식하고 플립 방식.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설명 그때 하도 많이 해드려갖고 읽어보시면 되시고, 플립식 방식. 그래서 범핑 패키징 방식은 볼을 이해 사용한 범핑 패키징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범프거든요. 솔더볼, 범프 그렇게 불리고, 국내에서는 덕산 하이메탈이 이걸 주로 취급을 하죠. 주요 제품이죠. 솔더볼. 이게 이제 와이어리 방식이고, 이게 플립식 방식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위아래 관통하는 다이들을 관통하는 것들 홀드를 TSV 패키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아시죠? 와이어리 방식. 이게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HBM 4위 모습이고,
여기에 인터포저 들어가고 오늘 설명드린 이 기판은 이제 패키지 सब셋 베이스라고 하고 서브스트레이트를 하고 요게 이제 패키지 기판입니다. 이제 여기에 여기 위에 인터포저하고 이제 GPU하고 HBM 들어가서 이게 H100이 되는 거죠. QA 패키징 모습인데 이게 진해발식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리드 프레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SNDS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구형 방식인데 이게 주로 쓰이는 용도는 뭐냐면은 이 볼그리드 어레이 방식보다는 이 보시면 일단 외형적으로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고정하는 게. 그래서 진동이랑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진동에 이제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드 프레임 진해발 방식으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쪽에는 리드 프레임 쪽이 많이 사용되고 현재는 이거는 보시면 되시고 이것도 한번 그때 설명드렸었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DDR4하고 DDR5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시고 DDR5 설명이 이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FCPGA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시니까. 근데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가 이제 코어스 집어넣은 웨이퍼 서브셋 이 방식으로 이제 패키징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판 중에서도 일반적인 FCBGA 급과 하이엔드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HBM을 분포시켜서 CPU하고 이렇게 HB100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것들을 다 분포시키려고 하면은 대면적인 이제 기판이 필요하거든요. 대면적에.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제대로 생산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기하고 대적전자가 목표 계획은 24년에 이것들을 지금 증설해서 신규로 생산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이제 기판 업체들이 이런 일반용 기판들만 생산을 가능하고 있죠. 하는 걸요. 삼성전기는 벌써 시작한 지 확실하지 않은데 24년도 대덕전자는 아직 시작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마더보드고 이게 패키지볼 아까 범프 솔더볼 말씀드렸잖아요. 볼 그리드 어레이 방식 그 위에 이제 패키지 위판 오늘 이제 같이 보실 해성 DS나 뭐 신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의 기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위에 이제 인터포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HBM 들어가고 CPU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2.5D 패키징 구성이고 이게 HBA가 되는 거죠. 코어스 패키징 방식 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와이어링 방식, TSV 방식 23년 9월에 기판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남겨놨으니까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려면은 그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여기 들으셨던 분 많이 계실 것 같아갖고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23년 9월에 기판 관련해서 영상 남겨놨으니까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판 관련해서도 이것들 후공정이나 그럴 때 많이 설명드렸었거든요. 지금 말씀 중에 한 5번째 설명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이요 이게 기판의 모습. 기판은 뭐 CSP와 BGA로 분화하고 있다. 그래서 FCBGA 쪽이 이제 주로 파악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것들 뭐 한번 쭉 보시고 설명 다 해놨으니까 기판 쪽하고 후공정 쪽에 침랩 방식이다가 HBM이고 인터포저고 근데 그 다음에 바깥쪽에 제일 큰 게 초록색이 기판이다 보시면 되죠. 기판 대화면 기판이 필요하겠죠. 대면적 기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기판이 필요하다. 여기 솔더볼하고 TSV 쪽
HBM 쪽하고 CPU 쪽. 그래서 마더보드 위에 있는 판이 이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이제 패키지 기판 서브셋. 뭐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테니까는. 기판 서플라이 체인을 요약하면은 패키징 기판에 필요한 이제 기판 생산업체 심텍, 대덕전자, 해상DS, 코리아 서킷이고, 삼성전기의 LG 이노텍도 있고, 모듈 PCB는 TLB. 여기는 모듈 PCB 쪽이고, 그 다음에 에이스페타시스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MLB 쪽입니다. 기판 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기판 업체는 여기 네 군데, 퓨어 기판 업체는 네 군데고, 삼성전기의 LG 이노텍도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기판은 이제 모바일용 기판은 FC, CSP, MCP, SIP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냥 계약적으로 아시면 되십니다. 하이엔드 시스템 반도체용은 이제 FC BGA라고 하거든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방식. 여기는 이제 앞에 설명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시고, 이거 용어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패키징 기판은 이제 각각의 기업들의 투자 공시내역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공시를 많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왔습니다. 하고 현재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대덕전자는 FC BGA 쪽이고 코리아 서킷도 FC BGA 쪽, 그리고 심텍은 FC CSP SIP 쪽, 그다음에 해상DS는 FC BOC라고 하거든요. 이스페트 C는 MLB. 요 용어들은 앞에 있으니까는 한번 보시면 되시고 다시. 그래서 주요 시설 투자는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대덕전자가 이제 하이엔드 대면적 FCBJ 기판 생산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가 24년 12월 30일 날 끝났는데 2,700억 투입을 하고 있고 캐펙스를. 그래서 이게 이제 왕성이 캐펙스가 집행이 완료되면은 이제 대면적 하이엔드 비메모리 FCBJ 기판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삼성전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품별 매출 기준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패키지 기판 83%, 메모리 쪽이 40%, 비메모리 쪽이 43%. 비메모리 쪽으로 전부 보시면은 캐펙스가 비메모리 쪽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그래서 주요 전방은 스마트폰하고 서버 쪽이고요. 그다음에 FC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주요 전방이 브로드컴이라고 미국인 기업이 있거든요. 통신칩 쪽에 애플량이고 이쪽이 이제 주요 전방 쪽이고, 그래서 브로드컴 실적이 잘 나오면은 코리아 서킷가 주가가 반등 상승하는 뭐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작년에. 심텍은 스마트폰 쪽에 노출 비중이 높고요. 여기 보시면 36%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캐펙스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기판이 매출 비중이 80%고 모듈 PC가 20% 정도 되고 어플리케이션은 AP 쪽하고 통신칩 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해상DS는 메모리 기판 쪽으로, 여기 상계사하고 틀리게 메모리 기판 쪽으로 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최근에 23년도 1월부터 25년 10월 30일까지 반도체 기판 3185원이라는 상당히 높은 캐펙스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매출 비중은 리드 프레임, 아까 지네발 타입 보셨잖아요. 그게 64% 정도 되고 패키지 판이 36%인데 이 중에서 차량용 40% 정도 되고 DDR5는 한 8.4%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쪽이 가장 전방 높은 노출 비중을 갖고 있고, PC하고 서버 디램 쪽, DDR5 쪽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고, 주요 전방은 차량용 40%, 오사트 24% 대만 쪽이고, PC하고 서버 쪽에 36%. 그래서 특이한 거는 스마트폰 노출도가 모바일 쪽 제로입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주요 전방은 차량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이스페타시스는 MLB 쪽이고, PCB 기판 100% 쪽이고, 스위치와 라우터 쪽에 노출 비중이 통신 장비와 서버 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참조하시면 되시고, 각각 기판 업체의 이제 특징적인 것이고, 여기는 비메모리, 여기 메모리, 여기 메인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목이
그래서 심택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제 매출 비중 참조하시면 되시고, 대덕전자 마찬가지로 참조하시고, 해성 DS는 리드 프레임이 60% 정도고 패키지 서브셋이 36% 정도, 제품별 매출 비중 참조하시면 되시고, 패키징 기판은 이렇게 기판 낙수 효과가 이제 하이엔드 FC BGA 쪽이 이제 가장 높고, 아직까지는 여기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가 생산하려고 하고 팩스를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순서로 난이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기판 낙수 효과니까는 기판 업체 최근에 이제 OPM을 보시면은 28년부터 23년까지 23년을 보시면은 노란색이 해상 DS거든요. OPM이 가장 높습니다. 보시면요. 기존에도 가장 높아왔었고 22년에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이익률 측면에서는 해상 DS가 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그다음 두 번째로 높고,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업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근데 코리아 서킷하고 신텍은 마이너스로 적자로 돌아섰고, 그나마 대덕전자는 소폭 영업이익 흑자,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하고 해성 DS는 이익은 줄어들었지만은 계속 그래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건 대덕전자 한번 설명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이스페타시스 참조하시면 되시고, MLB는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고다층 기판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기판 업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참조하시면 되시고, PCB를 이제 구분하면 경성하고 리기드하고 플렉시블하는데, 경성에서도 메인 보드 기판 HDI하고 MLB가 있습니다. 이 MLB가 이스페타시스고, 패키지 기판이 이제 나머지 4개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MLB 단면도고, 코리아 서킷은 뭐 이런 것들 한다. 매출 비중, 브로드컴의 노출도가 높다 보시면 되시고, 덕산 하이메탈 아까 솔더버러 범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동글동글한 것들, 이걸 생산하는 업체인데 참조하십시오. 이 해당 기업은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먼저에 비해 이제 연동되는 변동비약 성격의 기업이고, 주석이라고 이제 먼저라고 있는데, 여기 가격이 연동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갖고, 좀 기업 경쟁력이 높지는 않은 것들을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취약하더라 보니까, 주석 가격에 의해서. 그래서, 덕산하이메탈은 이렇게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기판업체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23년도에는 다 꺾였고 이스페타시스만 이렇게 증가됐고요. 보시면은 19년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23년도에는 기판 매출액은 꺾였습니다. 와이어로. 뭐 여러 반도체 기업들 마찬가지죠. 기판 매출액 증감 3년 CAGR 23년, 22년, 21년 보시면은 대덕전자 매출액 CAGR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코리아 서킷, 해성 DS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신텍은 매출액 증감률이 뭐 마이너스네요. 보니까 0.2%.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판 OPM 추이를 보시면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OPM 추이를 보시면은 노란색이 해성 DS거든요.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탑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개인적으로 기판 업체들 5개 중에서 해성 DS를 탑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력이 좋잖아요. 업황이 가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23년도에 계속 이렇게 10% 중반대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OPM 평균은 해성 DS가 가장 높고 15.6%로, 그래서 탑핑은 해성 DS로 여기시면 되실 것 같고,
영업이 5년 추이를 보시면은 노란색의 해성DS가 이렇게 추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택은 영업이 나오다가 23년도에 적자로 이제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 적자로 돌아서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요. 기판의 퍼 추이를 보시면은 해성DS가 가장 낮은 퍼를 계속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퍼가 11.16배. 그래서 이 5개사 중에서 가장 낮은 멀티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두 군데는 적자이기 때문에 퍼가 기록이 없습니다. 기판 EPS 추이를 보시면은 노란색의 해성DS거든요. 가장 뭐 잘 나고 있죠. EPS도. 그래서 여기서도 탑픽은 해성DS라고 보시면 되시고, 해성DS 연도별 손익을 보시면 17년부터 연속 매출 성장이 나오다가 23년도에 꺾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판관비는 뭐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고, GPM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이 꺾이니까는 같이 GPM도 같이 꺾였죠. 보시면은. 이거는 뭐 현금으로 설명드렸었잖아요. 지난 주 토요일 날. 최대 캐펙스를 집행했는데 23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FCF는 플러스를 지속 유지하고 있어서 18년 이후에 6개년 연속 프리캐시 플로우 OCF 플러스 유지하고 있는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과 FCF 참조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해성DS 지난주에 토요일 말씀드렸지만은 구리가 이제 주요 원재료잖아요. 구리가. 근데 지금 보시면은 리드 프레임 제품 가격하고 GPM하고 연계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파란색이고 해성DS 주가하고 구리 가격은 연동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성DS 업황은 돌아서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는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만약에 1쿼터의 실적이 QOQ로 터닝한다 그러면은 구리 가격 상승세를 그렇게 잠시만요. 구리 가격 상승이 터닝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터닝한다면 구리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게 주가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과 리드 프레임 수출 가격하고 이게 단기 추세를 보시면 81%고,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지난 토요일 날 GPM하고는 89.21%, 거의 연동 추세성이 같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뭐 기판업체 캐펙스 투입 트렌드는 이제 해성DS 빼고는 비메모리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해성DS의 이제 제품이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은 리드 프레임 63%, 패키지 수업셋이 37%인데, 리드 프레임 방식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그거거든요. 분기 보고서 이제 나온 제품별 주요 제품 및 매출액 그 관련돼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 정신이 없어갖고 설명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때 토요일날 ELF하고 SLF 오늘 설명드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ELF하고 SLF 방식은 이제 리드 프레임 방식입니다. 요 리드 프레임에 ELF하고 SLF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LF 방식은 초정밀 금형을 타발해서 성형하는 방식으로 주로 난이도가 낮거나 품질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제품 양산에 적용한다 보시면 되시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진동 같은 게 이제 심하기 때문에 진해발 타입의 리드 프레임 타입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SLF 방식이, 이게 차량용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QFP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쿼드 플랫 패키지라고 하고. ELF는
제품 회로 패턴을 약품으로 시각 성형하는 방식으로 얇은 소재 및 미세 패턴 등의 높은 난이도의 제품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제품들이 내보내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DS는 ELF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ELF는 IT나 이제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고, 고액산업 대만 쪽에 AS하고 이후에 앵커 같은 오사터 업체입니다. 그리고 SLF 방식은 아까 그 차량용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글로벌 MS 1위에요. ELF 쪽이 글로벌 MS 1위고 SLF가 글로벌 MS 2위인데 해상 DS가. 그래서 이 SLF 방식을 차량용 반도체 기판으로 주로 들어가고, 아까 차량용 반도체 탑3 IDM이 인피니언, ST마이크로, NXP 이제 주요 고객사로 납품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패키지 서브셋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익성 기준으로 보면은 SLF 차량용 쪽이 가장 높고, ELF 그다음에 패키지 서브셋이 순으로 되고, SLF가 캐시플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SLF는 차량용 쪽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차량용 쪽에.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보시면 SLF가 40% 정도 내고, ELF 오서트형이 있죠. 오서트형이 23%, 패키지판 요게 DDR4하고 DDR5 포함은 3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SLF의 이익률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해성 DS의 IR 자료하고 리포트 자료 참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참고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되시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었고 해성 DS 리리즈 프레임 방식, 그리고 아까 ELF하고 SLF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QFP 방식이 이제 핵심이다 보시면 되시고, 차량용 쪽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RTQFN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해성 DS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은 해성 DS의 이제 리포트하고 IR 자료 참조 내용이고, 이득 프레임 방식하고 서브셋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거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납품하는 형태의 모습들입니다. 그게 고객사들이고, 그리고 해성 DS의 기술력이 있다고 하는 기술력이 있다는데, 최초의 PPF 도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PPF 도금 기술은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릴투릴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세계 최초고, 이 두 개가 경쟁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금 기술하고 릴투릴 생산 방식, 이 두 가지가 해성 DS의 경쟁력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 이제 센티가 상당히 약해지고 있잖아요. 테슬라 쪽에 이제 자율주행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참 핫했었는데, 테슬라 쪽에 자율주행이 또 이제 문제시되고, 테슬라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하고 자율주행이 작년에는 상당히 핫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 또 턴할 수 있을 센티가 바뀌었을지 아무도 몰라요.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이제 FSD 자율주행 그 프로그램이 판매가 잘 되고, 이번에 할인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런 센티들이 바뀌면은 해성 DS 쪽에 이제 센티가 이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투자 심리라는 거는 뭐 그렇다 작년에 생각하면은 자율주행이 워낙에 핫했었는데, 언제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운될지 그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터닝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같은 게 이제 핫하게 또 올라가면은 해성 DS를 반드시 기억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기판 업체니까요. 연관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40%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건 한번 보시면 되시고,
차량용 쪽 리드 프레임, DDR4, DDR5 쪽에 들어가는 서브셋. 이게 NXP 23년 4분기까지 매출액 추이입니다. 그냥 저장하죠, 현재. 금요일날 실적 발표되니까 24년 1분기에 그때 되면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매출 추이가 23년 2분기까지는 81% 정도 나와서 거의 뭐 동행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피니언하고 ST 마이크로 포함시켜서 매출액 추이를 한번 체크해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안 좋다는 역대 최저로 빠지고 있는데, 이게 그때도 토요일날 설명드렸었죠. 이를 체크를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 4월 말에 이제 실적 나오니까요. 그때 QQ로 터닝하는지 그거가 관건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총 매출 터닝과 재고자산 회전율의 터닝 두 가지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분기 실적이 될 수 있다 설명드렸었죠. 프리캐시 플로우나 그런 것들은 워낙에 장기간 우수했기 때문에 딱 매출과 재고자산 회전율 터닝하는 모습,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이거는 주황색은 제가 이제 예상한 거, 추론한 거고, 희망사항이죠. 이렇게 터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써놨는데, 모르죠. 이제 4월 말에 봐야 되니까는. 그리고 관건은 Q의 증가, P는 둘이가 약간 연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7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고급의 레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박스권을 누리고 있는데, 관건은 이제 Q죠, Q. 그래서 P는 매출액은 P 곱하기 Q니까는 23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증가됐다는 의미는 Q가 증가됐다는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이퀄 Q의 Q가 관건이다. Q의 증가 전환이 관건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매출채권 회전율이나 잔액연령 현황은 뭐 크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99% 6개월 이하가 99.3%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종업원 급여라 감소되고 종업원 인원수가 많이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주비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외주비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외주비가 이거 검은색이거든요. 이렇게 좀 QOQ로 터닝해서 상승 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외주가 확대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IR 통화했을 때는 감가상각비 재고자산만 확인했었는데 24년 1분기 실적 나오면은 체크해서 이게 외주비가 터닝하는지 종업원 급여가 빠지는지가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성 DS 설명 마치고요. 23년 9월에 관련돼서 기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는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그때 영상 남겨놨으니까 게시판에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미국 증시 시작했는데 일단은 상승 출발했네요, 이건요. 반도체에서 일단은 상승 출발했고, 근데 아직 모르죠. 나스닥 0.7% 상승했는데 다행히 이게 상승이 계속 추세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은 뭐 40분 정도 했는데, 해상 DS는 엑셀 입력하시는데 뭐 크게 뭐 어려우신 상황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 해상 DS는요. 없으시면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다른 새로운 기업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어떤 기업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 원하십니까? 최근에 공유드렸던 기업들 중에서 원하시는 기업이 있으세요, 혹시? 한라 IMS는 최근에 1분기 때 막바지에 설명을 드린 게 있거든요. 일단은 그거를 참고하세요. 한라 IMS는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SMW는 공유도 안 드렸었는데, 이제 상신 EDP, 기업 분석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라 IMS는 24년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시고 미연상사 이게 필진증고 미연상사를 해볼까요? 미연상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미연상사는 엑셀을 좀 더 조금 더 해야 돼 추가를 하게 되는데 웬만하면 미연상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연상사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미연상사 하도록 할게요. 그럼요. 준비해갖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